안녕하세요. 재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 중 어디선가 질문을 주셨던 로그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로그가 굉장히 중요하죠. 서비스 할 때. 네, 서비스 운영 시 로그 작성에 대한 규칙을 정해두냐? 어, 기본적으로 정해두진 않습니다. 근데 뭐 여기 적어주신 것 중에 뭐 상위 레이어를 던지기 전에 에러 로그 작성 이런 거는 뭐 저렇게까지 빡빡하게 적진 않고요. 뭐 가령 HTTP나 gRPC 통신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AOP로 해결 적용을 한 일괄 적용을 한다. 근데 요게 그리고 요거는 보통 전사적으로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사실 공통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안 좋아하지만 뭐 이런 부분 정도는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만들 회사에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. 뭐 리트라이시 이것도 리트라이도 뭐 페인이나 이런 거 쓴다면 잡아가지고 AOP로 걸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페인에서 기능을 제공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로그 레벨이나 이런 거는 사실 회사 내부에서 좀 하긴 해야겠죠. 그리고 뭐 로그 적는 포맷을 여쭤보신 거면 그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또 달라가지고 좀 대신 프로젝트별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AOP로 로그인을 좀 이렇게 하고 사실 요것보다 저는 더 로그 관련돼서 언젠가 얘기하면 하고 싶었던 분산 추적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어요. 요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요즘 서비스들이 많이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. 그래서 A 서비스, B 서비스, C 서비스 있으면은 뭐 A에서 B를 호출하고 B가 C를 호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면은 HTTP를 호출한다 하면은 실제로 서비스 운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뭐 로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기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초 요청인 거죠. 이게 반대로 그리고 다 리스폰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최초 요청 이 요청부터 이 전체를 훑어볼 수 있어야 돼요. 왜냐면 안 그러면은 A 서비스 로그, B 서비스 로그, C 서비스 로그 조각으로 보면은 어떤 요청이 사용자의 요청에서 흘러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보통 제가 그 스프링 부트 템플릿이라고 제 깃헙 DODN 깃헙이나 이런 데 올려놓은 템플릿 보시면은 그 슬루스란 걸 써요. 슬루스 스펠링이 요게 맞나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려. 뭐 어쨌든 그냥 뭐 슬루스인지 셀루스인지 뭐 발음이 좀 그렇다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원래 스프링 쪽에 있다가 그 마이크로미터로 넘어갔는데 아마 지금도 그쪽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그냥 간단하게 사실 트레이스 아이디, 스팬 아이디라는 게 남아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연결을. 이건 찾아보시면은 이것도 정리된 블로그 많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트레이스 아이디가 AA고 스팬 아이디가 BBB다.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만약에 최초 요청이 그러면은 뭐 로그 시스템은 다양한 거 쓰시겠지만 뭐 키바나 같은 거 쓰신다면은 뭐 트레이스 아이디는 AA 이렇게 찾는다.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A 서비스에 이게 다 똑같아요. A, B, C가 같은 요청에 대해선 트레이스 아이디가 같음. 스팬 아이디는 하나씩 좀 달라집니다. 요청을 받을 때마다. 그래서 하나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A 서비스는 뭐 A는 이렇게 받았으면 B는 뭐 이렇게 여기 CCCC 이런 식으로 된다던가 어쨌든 뭐 이것도 옛날에는 브레이브라는 그 라이브러리랑 또 연관이 돼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창 오픈 소스 볼 때 봤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이 아이디 발번하고 뭐 이런 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물가물한데 네 어쨌든 핵심은 이 서비스 운영할 때 로그나 이 포맷이나 이런 규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서비스가 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한 요청, 최초 요청부터 어떤 서비스로 가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그러니까 한 서버에서 로그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추적을 하려면 이렇게 추적을 해서 전체 로그를 관망할 수 있는 요거를 챙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해봤고 네, 요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요거 어쨌든 서비스 쪼개져 있는 회사는 진짜 중요합니다.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주문팀에 주문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결제팀으로 넘어갔는데 이 주문 결제권 로그 줘라고 했을 때 못 찾아요. 그거 몇 시에 왔어요? 뭐 유저 아이디가 뭐예요? 근데 그 유저가 만약에 5번 요청했으면
다섯 번 요청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그러니까 중간에 그 결제 주문 실패한 거 줘라고 했을 때 못 찾는 거죠. 예. 그러면 사실 운영이 진짜 힘들어집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그러고 민감 정보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일단 쿼리 같은 경우는 라이브에서 쿼리 로그는 사실 안 남기는 것 같아요. 보통 개발계나 스테이징이나 이런 데서는 뭐 좀 개발 단계니까 볼 수 있는데 라이브에서는 쿼리 로그는 일단 안 남기지 않을까요? 예. 안 남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. 왜냐면 라이브 쿼리 로그 남으면은 그 로그도 어쨌든 스토리지로 쌓이건 파일로 쌓이건 어쨌든 그 중앙화된 데서 관리를 할 텐데 요즘은 그 용량 측면에서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예, 아마 이 쿼리 뭐 파라미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쿼리 응답을 로깅하시진 않을 거니까. 네, 그래서 SQL 로그는 안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건 있죠. 뭐 SQL은 아니지만 뭐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요런 거를 남기신다 치면은 요런 것도 사실 AOP 기반으로 하되 뭐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리퀘스트나 요런 걸 AOP 기반으로 걸 때 뭐 하려면은 뭐 사인 업 리퀘스트 뭐 이런 게 있다 치면은 요게 뭐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뭐 어노테이션으로 하는 방법 프라이버시 해놓고 뭐 폰 이렇게 적용하는 범도 있고 스트링 요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노테이션이 싫다면 여기에서 뭐 커스텀 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 투스트링을 이제 오버라이드 한다던가 오버라이드 요렇게 한다던가 뭐 요런 식으로 하실 수는 있겠죠.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이 공통화된 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노테이션 기반이나 뭐 요런 거를 뭐 어떤 레벨에서 걸어야 돼 뭐 저도 이걸 맨날 그 누가 해 놓은 걸 쓰거나 가끔 만들어 가지고 뭐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, 찾아보면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SQL 쿼리 로그가 왜 필요하셨을까? 뭐 이런 거잖아요. 아이고. 폰. 뭐 이렇게 핸드폰 번호 같은 걸로 조회한다 했을 때 이 유저가 조회를 했는지 만약에 쿼리가 필요하셔서 이런 거다. 쿼리에도 근데 뭐 걸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겠죠. 근데 마스킹된 정보면 어차피 운영성으로 쓰시기 애매하시지 않나? 네,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저게 운영상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뭐 마스킹을 하면 사실 이게 또 효율이 없긴 하잖아요. 차라리 그냥 이게 관련 그 회사가 그 속한 법령이나 그런 거 기준 문제가 없다면은 뭐 이런 방안은 있을 것 같긴 해요. 로깅 시스템을 뭐 인덱스건 분리해서 뷰건 분리해서 어 최소한 기간만 저장하는 로그 뷰를 유지한다. 그래서 그 뭐 가령 법령이 허락한다면 뭐 1일이건 3일이건 요 기준으로는 뭐 이 쿼리 로그를 그대로 남긴다던가 그쪽에다가 왜냐면 이게 운영을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가령 뭐 CS가 들어왔을 때 이 가령 신용정보 조회나 뭐 이런 거면 이 사람 신용정보 조회 했어 안 했어 했는데 다 마스킹 돼 있으면 로그로는 못 찾잖아요, 그러면은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뭐 최소한의 운영이 진짜 뭐 어떤 뭐 컴플라이언스란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운영 때문에 이런 그 디테일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 거다 하면은 대신 뭐 이게 있겠죠. 그냥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로깅 시스템 뭐 이렇게 격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려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저도 막 그걸 다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건 이제 안에 보안팀이나 법무팀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
네. 그래서 요런 기준으로 보는 건 이제 '운영 기준으로 한정된 사람만 오디트를 하면서 조회할 수 있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.'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, 그게 아니면 사실 굳이 쿼리 로그를 마스킹해서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마스킹돼 있으면 사실은 볼 수도 없고, 보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정보가 되게 힘들잖아요. 음 네.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보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가지고 뭐 이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, 그래서 뭐 저도 뭐 데이터독이나 뭐 요걸로 하진 않는데, 예. 그리고 사실 민감한 정보는 진짜 로깅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. 요런 실수들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. 뭐 이런 커스텀 클래스를 커스텀 클래스로 만들어서 타입을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긴 하지만, 뭐 막 예를 들어 유저 객체인데 뭐 패스워드가 만약에 있는데 가져와 가지고 그냥 로깅을 다 찍는, 모든 필드를 그냥 예를 들어 데이터 클래스, 코틀린 기준으로 데이터 클래스는 클래스를 넘기면은 이게 투스트링을 만들어 주고 그러잖아요. 자바는 보통 롬복 쓰면 또 그렇지. 롬복 쓰면 또 투스트링이 쭉 나와 버리는, 어노테이션 그렇게 달면은 할 수도 있고 하니까. 그런 걸로 로깅 찍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. 네. 그렇게 로깅 찍고 싶으면은 이런 커스텀 타입 써야 될 수도 있다. 예. 그냥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정보로 로깅을 남기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예. 데이터 용량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마다 다르지만, 대신 뭐 그것 때문에 용량 아끼겠다고 안 찍으면 안 되지만, 로그 없으면 서비스 운영 못 하죠. 로그 진짜 중요합니다. 예. 이 추적도 중요하고 운영하는데 진짜 무조건 유의미한 정보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좀 핵심적인 정보 같은 건 남기면서 민감 정보는 절대 로깅하지 않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고, 분산 추적은 우리가 챙겨야 된다. 뭐 요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면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거나 제가 대댓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